제너럴 영상에서 차마 다하지 못한 한층 더 깊고 직설적인 카사노바 리딩은 개인 상담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 다음 연애 상대는 구패일까 뉴패일까입니다. 먼저 우리 1번 분들의 현재 연애적인 상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1번 분들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오락가락하고 계신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연애를 하고 싶지 않다, 사랑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마음이 닫혀버린 상태라고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렇다고 또 당장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람을 찾아다니는 모습도 크게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 속에서는 연애를 원하면서도 막상 연애라는 걸 생각하면 겁부터 나는 상태에 더 가까워 보여요. 특히 최근에 있었던 어떤 관계나 여러분의 마지막 연애가 마음에 꽤 깊은 상처를 남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관계가 아주 최근일 수도 있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관계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시간이 얼마나 흘렀느냐가 아니라 아직 여러분 마음 속에는 그때 받았던 상처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라는 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잘 지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일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일상생활도 평범하게 이어가고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연애라는 주제만 건드리면 묻어두었던 감정이 다시 올라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누군가를 새롭게 만나볼까 생각하면 예전 일이 떠오르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어볼까 싶다가도 괜히 또 똑같은 일을 겪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고 좋은 사람이 나타난다고 해도 내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연애 자체를 싫어하게 된 게 아니라 연애를 하면서 내가 또 다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보면 분명히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컵 기사 카드가 나와 있는 것으로 봤을 때 누군가와 마음이 통하고 싶고 편안한 관계를 만들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고 서로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관계를 경험하고 싶은 욕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위로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다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나한테도 안정적인 연애가 가능할까? 예전에도 그렇게 믿었다가 결국 다쳤는데 이번이라고 다를까? 괜히 사람 하나 잘못 만나서 지금 괜찮아진 내 생활까지 다시 엉망이 되는 건 아닐까? 혹은 어떤 분들은 이제는 너무 늦은 게 아닐까? 내 주변에는 괜찮은 사람이 없는 것 같다. 나는 원래 연애복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조금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자기 마음을 정확하게 모르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연애를 하고 싶은 건지 하기 싫은 건지,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건지 그냥 혼자 있고 싶은 건지, 하다못해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아직 과거의 사람을 완전히 놓지 못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고 있는 건지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아침에는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겠다 싶다가도 밤이 되면 갑자기 예전 사람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또 어느 날은 이제 연애 안 해도 괜찮다, 혼자가 편하다 싶다가도 주변에서 누군가 좋은 연애를 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저런 관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소개가 들어오면 한번 만나볼까 싶다가도 막상 약속을 잡으려고 하면 귀찮아지고 굳이 내가 누군가를 만나야 하나 싶고 그렇게 또 마음을 접을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은 있는데 그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상처가 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새로운 사람과 과거의 사람 사이에서도 마음이 오락가락하고 있을 수 있겠다 싶어요. 이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지 하면서도 문득 과거의 사람이 떠오르고 그렇다고 그 사람과 반드시 재회를 하고 싶은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완전히 끝이라고 생각하면 또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쓰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사람이 꼭 다시 필요하다기보다는 그 관계에서 끝내 해결하지 못한 감정이 남아있는 느낌에 조금 더 가까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가끔은 답답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나는 대체 뭘 원하는 거지? 재회를 원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그 사람이 아직도 나를 생각하는지가 궁금한 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건가? 아니면 사랑받고 싶은 마음만 있는 건가? 이런 식으로 정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연애를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연애를 원하면서도 다시 상처받을까 봐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하는 상태. 새로운 사랑에 대한 욕구도 있고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지난 관계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 어떤 날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가도 어떤 날은 과거 사람이 생각나고 또 어떤 날은 그냥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이런 식으로 마음의 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메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과연 우리 1번 분들이 만나게 될 다음 연애 상대는 9패일지 6패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1번 분들의 다음 연애 상대는 9패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9패라는 게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같은 학교를 다녔던 사람, 직장 동료, 아는 지인, 친구, 얼굴만 몇 번 본 사람처럼 단순히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과 확실하게 어떤 연애적인 썸씽이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썸을 탔을 수도 있고 실제로 연애를 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관계에 명확한 이름을 붙이지는 못했더라도 분명 서로에게 이성적인 감정이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사건과 감정적인 교류가 있었던 사람. 한마디로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연애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완즈 2번, 펜타클 2번, 소드 3번 카드의 조합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어떤 상처를 남겼던 사람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 일 없게 좋게 지나간 사람도 아니고 좋은 추억만 남기고 아름답게 끝난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소드 3번 카드까지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 한쪽이 조금 불편하거나 쓰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아무렇지 않다고 하기에는 뭔가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입장에서 한 번씩 떠오르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게 꼭 재회를 기다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갑자기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질 수도 있고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해질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지 궁금해질 수도 있잖아요. 또 그 사람이 가끔 내 생각을 할지 나를 완전히 잊었을지 지금은 예전보다 좀 달라졌을지 이런 식의 생각이 문득 올라오는 사람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련과 재회 욕구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반드시 이 사람과 다시 만나고 싶다는 건 아닐 수 있지만 아직 마음속에서 완전히 의미 없는 사람이 된 것도 아닌 거죠. 이미 과거가 되어버렸지만 가끔씩 생각나는 사람, 좋았던 기억도 있고 나빴던 기억도 있고 다시 만나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 연애 인생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 아마 그런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9패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굉장히 반가운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 역시 그 사람이구나. 나는 사실 아직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시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반대로 바로 표정이 굳어지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 하필 그 인간이라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은 안 되는데 그 사람과 다시 만나느니 그냥 혼자가 낫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9패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반가움보다 좌절감이 훨씬 크게 올라오셨다면 아마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남긴 상처가 그만큼 컸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좋았던 기억보다 힘들었던 기억이 더 먼저 떠오르는 거죠. 이 사람을 좋아했던 건 맞지만 그 관계를 다시 겪는다고 생각하면 마음부터 무거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카드로 봤을 때 그때 여러분이 꽤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겠지만 현재 카드로 봤을 때 이 관계 안에 다른 이성의 문제가 있었던 경우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게 꼭 전형적인 외도나 바람 같은 이야기만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개입되어 있었거나 상대 주변에 신경 쓰이는 이성이 있었거나
관계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다거나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존재 때문에 불안함을 느꼈던 관계일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이 사람과의 관계 자체가 세상에 당당하게 드러내기 어려웠던 분들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유는 각자 다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완전한 안정감을 느끼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이 사람이 그리운 마음과 다시 만나면 안 될 것 같다는 마음이 동시에 존재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페이지 컵 카드가 나와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이 구패는 여러분이 구패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누구지? 하고 한참 고민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패라고 하니까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 아마 가장 마지막에 연애했던 사람일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 혹은 마지막 연애 상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마음에 가장 선명하게 남아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의 과거 인연 중 아무나 한 명 불쑥 들어온다기보다는 여러분 입장에서 아직 감정적인 흔적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사람, 여러분 연애사에서 아직 완전히 닫히지 않은 그런 페이지 같은 사람이 다음 연애 상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는 이 사람과 여러분이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게 될지, 두 사람이 다시 연결됐을 때 연애적인 흐름은 어떻게 나타날지 한번 카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여러분의 마음고생입니다. 이 사람과 다시 접점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이 마냥 기뻐하고 반가워하기만 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오히려 굉장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왔다거나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됐다거나 어떤 계기를 통해서 두 사람이 다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제일 먼저 올라오는 생각은 아마 이런 쪽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사람 받아주면 안 되는데, 또 엮이면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이미 한 번 이 사람 때문에 힘들었는데 다시 시작해서 뭐가 달라질까? 내가 또 바보 같은 선택을 하는 건 아닐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과 다시 가까워지지 않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정이죠. 마음이 아예 없다면 여러분이 고민할 이유도 없는데,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머리는 안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또 이 사람이 예전보다 조금 부드럽게 다가오고 여러분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과거와는 조금만 다른 모습을 보여줘도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흔들리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사람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게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처음부터 바로 다시 정식 연애를 시작한다는 뜻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두 사람이 다시 연애적인 관계로 연결되는 모습 자체는 꽤 선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계가 다시 시작된 이후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사실 관계의 표면만 보면 생각보다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게 조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이는데, 예전에 두 사람이 만났을 때처럼 이 상대방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여러분을 크게 힘들게 한다거나 다시 똑같은 사건이 반복되는 모습은 현재로서는 크게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예전보다 조금 성숙해진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도 조금 달라질 수 있고요. 예전에는 자기 마음이나 자기 상황이 먼저였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입장도 조금 더 생각하려고 할 수 있고, 여러분이 불안해할 때 나름대로 안심시켜 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쉽게 하지 못했던 표현을 해주거나 여러분을 조금 더 따뜻하게 품어주는 태도를 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객관적인 관계의 흐름만 놓고 본다면 이전보다 훨씬 나아진 상태로 다시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문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이 사람이 여러분을 힘들게 했다면 다시 만났을 때는 이 사람이 크게 문제를 만들지 않는데도 과거의 기억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상대가 아무 문제 없이 하루에 연락을 잘해주고 해도 문득 예전 일이 생각날 수 있어요. 조금만 연락이 늦어져도 예전처럼 또 뭔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상대가 다른 사람과 평범하게 이야기하는 것만 봐도 괜히 마음 한쪽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혹은 사소한 말 한마디가 과거의 상처를 건드릴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현재 있는 상대보다 과거의 상대와 여러분이 계속 싸우게 되는 거죠. 지금 눈앞의 사람은 분명 예전보다 달라졌는데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아직 과거의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히 안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되면 여러분은 관계가 행복한 순간에도 마음 한구석에 작은 비상벨 하나를 켜놓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지금 너무 좋아도 방심하면 안 될 것 같고, 이 사람을 완전히 믿었다가 또 무너지면 안 될 것 같고, 언제든 나를 지킬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은 마음. 이게 여러분을 꽤 피곤하게 만들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은 계속 긴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상대가 나름대로 여러분을 안심시키려고 하고 여러분에게 따뜻함을 보여주고 관계를 잘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그래도 아직은 모르지라는 생각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노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과거에 받은 상처가 워낙에 깊어서 웬만한 노력만으로는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안정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것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뜨거운 냄비에 손을 대어본 사람은 다음번에 똑같은 냄비를 볼 때 아무렇지 않게 손부터 뻗기가 어렵잖아요. 지금은 식어 있다고 누가 말을 해줘도 일단 한번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 일본 분들이 이 관계를 다시 대하는 모습도 조금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다시 만났을 때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숙제는 상대방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게 다 여러분 탓이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애초에 여러분이 이렇게 불안해진 데에는 과거의 경험이 있으니까요. 다만 앞으로의 관계만 놓고 봤을 때 과거에 생긴 상처가 계속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두면 실제로 좋아지고 있는 관계를 여러분 스스로도 편하게 누리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의 재회를 선택할지 말지는 어디까지나 여러분의 선택이겠지만 만약 이 사람과의 재회를 선택하게 된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힘든 이유는 이 사람의 행동 때문보다는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는 지난 기억 때문일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과 다시 만나게 됐을 때 관계의 흐름 자체는 별 문제 없이 스무스하게 흘러갈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여러분이 이 관계를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마음 편하게 이 사람과의 사랑을 즐길 수 있느냐에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과거의 상처에서 쿨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한번 신중하게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조금 더 자세한 개인 상담,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카사노바 덱 리딩이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채널 링크로 문의 주시면 개인 상담 일정 잡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와 댓글을 통해서 제 카드의 좋은 기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너럴 영상에서 차마 다하지 못한 한층 더 깊고 직설적인 카사노바 리딩은 개인 상담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 다음 연애 상대는 9패일까 6패일까입니다. 먼저 우리 2번 분들의 현재 연애적인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연애 상대를 보는 리딩이기는 한데 지금 우리 2번 분들의 카드를 보면 여러분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성이 전혀 없는 상태, 정말 깨끗하게 혼자인 상태에서 앞으로 누가 나타날지를 기다리고 계신 모습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여요. 오히려 현재 여러분이 어느 정도 마음을 쓰고 있는 사람, 혹은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관계의 형태는 보시는 분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현재 썸을 타고 계실 수 있어요. 서로 호감은 어느 정도 확인했고 연락도 꾸준히 하고 있고 가끔 만나기도 하는데 아직 정확하게 연인이라고 부르기에는 애매한 관계일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미 오래 만나고 있는 연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관계가 처음처럼 뜨겁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조금은 소원해지고 서로에 대한 감정은 있지만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가 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귀고 있다고 표현하기에는 애매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운 관계도 아닌 이름 붙이기 어려운 상대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공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 2번 분들은 현재 연애적인 대상 자체가 없는 상태라기보다 누군가가 있기는 있다라는 점이에요. 다만 문제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충분한 확신을 주고 있느냐인데 그 부분은 조금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펜타클 킹 카드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연애의 모습 자체가 예전과 조금 달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좋아하고 설레고 만나서 즐겁고 연락하면서 행복한 정도에서 만족하는 시기는 어느 정도 지나간 분들이 많아 보여요. 물론 그런 감정도 중요하겠죠.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과 현실적인 조건만 보고 만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과 내가 오래 갈 수 있을까? 실제로 함께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서로의 삶을 어느 정도 맞춰갈 수 있을까? 결혼이라는 그림까지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일까? 꼭 결혼이 아니더라도 동거라든지 장기적인 연애라든지 앞으로 서로의 일상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함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이전보다 훨씬 중요해진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좋아한다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 관계를 보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상대가 나를 좋아하는 건 알겠어요. 나도 상대를 좋아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막상 미래를 생각해 보면 애매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나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진지하게 이 관계를 생각하고 있는지도 확신이 안 드는 거죠. 내가 결혼이나 장기적인 미래 이야기를 꺼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마음은 있는데 계속 불안한 겁니다. 특히 우리 2번 분들 중에서는 지금 만나는 사람이 크게 잘못한 건 없는데도 자꾸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을 계속 만나도 되는 걸까? 혹시 내가 이 관계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는 건 아닐까? 지금이라도 새로운 사람을 찾아야 하나? 나와 조금 더 미래가 잘 맞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한 번씩 올라오는 거죠. 이게 현재 상대가 싫어서라기보다는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이 원하는 관계의 기준이 명확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고민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예전에는 일단 좋아하면 만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조금 아깝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렇다고 현재 만나고 있는 이성을 완전히 미래적인 상대로 배제하고 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상대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만큼의 확신을 아직 주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말을 명확하게 해주지 않을 수도 있고요.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여러분은 앞으로의 계획을 궁금해 하는데 상대는 아직 거기까지 생각해보지 않았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늘 나중에 이야기하자면서 미루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직접적으로 그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더라도 상대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여러분이 막연하게 느끼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2번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유도 단순히 다음 사람이 궁금해서다라기보다는 내가 이 사람을 계속 만나야 할지,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는 거라면 정리를 해야 할지, 이걸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보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럼 오늘의 메인 주제,
우리 2번 분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연애 상대는 9패일지 6패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드에서는 여러분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인연을 맺는 모습이 크게 보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서 전혀 모르던 사람을 만나고 처음부터 새롭게 알아가고 그 사람과 연애를 시작하는 모습보다는 이미 여러분과 어떤 교류가 있었던 사람이 다시 연애적인 중심으로 들어오는 쪽이 훨씬 강하게 보여지고 있어요. 특히 시작하는 카드가 컵 6번입니다. 컵 6번 카드 자체가 과거의 인연이나 이미 알고 있는 사람, 익숙한 관계와 연관이 깊은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런 컵 6번 카드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걸 봤을 때 여러분이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은 여러분의 인생에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이미 어느 정도 연결점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9패 쪽이죠. 다만 여기서 말하는 9패가 꼭 헤어진 전 연인만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좀 구분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여러분이 계속 연락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썸을 타고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연애 중이지만 관계가 조금 애매해져 있거나 미래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던 상대일 수도 있어요. 혹은 지금은 멀어졌지만 과거에 분명 어떤 이성적인 교류가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이미 감정적인 연결점이나 이성적인 교류가 있었던 사람, 여러분이 이 사람을 연애 대상으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건 아닌 사람, 그런 기존의 인연 쪽이 가장 강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여러분이 교류하고 있는 사람이 다음 연애 상대가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여러분의 연애에 완전히 새로운 사건이 하나 등장한다기보다 지금 있는 상황에서 전개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 일상이 통째로 바뀌는 그림이 아니에요. 이미 있던 관계가 갑자기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면 그 관계에서 진전이 생길 것이고요. 계속 애매하게 만나고 있었다면 어느 순간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오갈 수 있겠습니다. 상대가 확실한 표현을 하지 않아서 답답했다면 앞으로는 조금 더 명확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할 수도 있고요. 관계 자체가 갑자기 급물살을 타는 느낌에 가까워요. 예를 들어 지금 썸을 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까지는 그냥 서로의 마음만 확인하면서 애매하게 연락을 이어왔다면 어느 순간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정식으로 만나볼 건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관계를 이어갈 건지, 이런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연인 관계로 넘어갈 수 있겠어요. 이미 만나고 있는 연인이 있는 분들이라면 연애 자체가 새롭게 시작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관계가 한 단계 달라지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미래 이야기를 피해왔다면 이제는 그 이야기를 실제로 꺼내게 되고 결혼이나 동거처럼 더 현실적인 주제로 관계가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한동안 멀어져 있던 사람이 있는 경우라면 그 사람과 다시 연결이 되면서 관계가 빠르게 가까워질 수도 있겠고요. 다만 전체적인 카드의 결을 봤을 때 완전히 단절됐던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는 것보다는 지금도 어느 정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쪽이 더 자연스럽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고민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래서 우리 2번 분들의 다음 연애 상대는 6패보다는 기존의 사람, 9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 특정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지금 연락하는 사람,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혹은 현재 여러분을 가장 고민하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생각보다 빠르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강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사람과 실제로 연애를 이어가게 되었을 때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게 될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펜타클 카드와 소드 카드가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두 사람의 관계는 굉장히 현실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연애를 시작해서 서로 좋아하고 데이트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그 정도로 끝나는 관계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앞서 여러분의 현재 연애적인 상황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여러분은 감정만 주고받는 연애를 원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좋아하는 마음도 있어야 하고 설렘도 있어야겠지만 그 관계가 실제 내 삶 안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태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 연애적인 관계가 확실해지고 나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마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오래 만나자. 앞으로도 잘 지내자." 정도의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나는 앞으로 이런 연애를 하고 싶다. 나는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 나는 몇 년 동안 아무 계획 없이 연애만 계속할 생각은 없다. 나는 장기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하는 식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분명하게 전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동거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고요. 결혼을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라고 해도 관계의 안정성이나 서로의 생활을 어느 정도 공유하는 문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함께할지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사람에게 선택을 강요하려고 한다기보다 여러분의 기준을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런 관계를 원한다. 내가 연애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런 부분이다. 나는 앞으로 아무 계획 없이 관계를 끌고 가고 싶지는 않다. 너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관계의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상대방은 처음부터 여러분과 정확하게 같은 속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을 좋아하고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다만 미래에 대한 부분에서는 여러분보다 조금 안일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지금 좋으면 됐지. 앞으로는 나중에 생각하면 되지. 굳이 벌써 결혼이나 동거 같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나?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느슨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자체가 많지 않았을 수도 있죠. 여러분과 미래를 만들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예 그렇게 멀리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으로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내면 상대가 조금 당황할 수는 있어 보여요. 바로 "그래, 나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어." 하고 즉답하기보다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온다면 갑자기 현실적인 조건들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그동안에는 감정만 생각하면 됐는데 여러분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부터는 책임이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도 처음에는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 망설이는 시간은 있겠다 싶은데 이 사람이 잠시 망설인다고 해서 여러분과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바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드에서는 거절의 의미라기보다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멈칫하는 모습에 더 가깝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사람이 여러분의 뜻에 어느 정도 따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미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자신이 아무 결정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이 사람 역시 태도를 바꾸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지금까지는 그냥 이대로 만나도 여러분이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굳이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느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확실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순간 나도 이제는 뭔가를 선택해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을 놓치는 것보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미래를 선택하게 되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 흐름을 보면 여러분이 조금 앞에서 방향을 잡고 상대가 그 방향을 따라오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조건 끌고 가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또 상대가 마음에도 없는데 억지로 따라오는 모습도 아닙니다. 상대 역시 여러분을 좋아하고 함께하고 싶어 하지만 미래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속도가 여러분보다 느렸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기를 만들어주고 이 사람이 그 계기를 통해서 자기 마음과 현실을 정리하면서 결국 같은 방향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마지막에 펜타클 4번 카드가 나와 있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펜타클 자체가 현실이나 안정, 실제 생활과 연결되는 성향이 강한 카드거든요. 그 중에서도 펜타클 4번은 무언가를 안정적으로 붙잡고 지키려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관계가 계속 애매하게 떠 있는 상태라기보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했던 미래적인 그림을 두 사람이 조금씩 현실로 만들어가는 관계. 말로만 앞으로 잘해보자 하는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관계의 안정성을 만들어가는 모습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펜타클 4번 하나를 가지고 무조건 결혼한다, 무조건 동거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제너럴 리딩이기도 하고 각자의 상황이 다르니까요. 다만 적어도 아무 방향 없이 감정만 주고받다가 끝나는 관계보다는 안정적인 틀을 만들고 서로가 이 관계를 붙잡고 장기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방향을 정해가는 모습이 강하게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한 개인 상담,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카사노바 덱 리딩이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채널 링크로 문의 주시면 개인 상담 일정 잡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와 댓글을 통해서 제 카드의 좋은 기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 2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너럴 영상에서 차마 다하지 못한 한층 더 깊고 직설적인 카사노바 리딩은 개인 상담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 다음 연애 상대는 9패일까 6패일까입니다. 먼저 우리 3번 분들의 현재 연애적인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3번 분들은 현재 주변에 이성이 전혀 없는 상태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아무도 다가오는 사람이 없고 소개받을 사람도 없고 이성과의 접점 자체가 끊어진 상태라기보다는 오히려 여러분에게 관심을 표현하거나 은근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은 꽤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소개팅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친구나 지인이 한번 만나보라고 사람을 소개해 줄 수도 있고 어떤 모임 안에서 여러분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회사 안에서 은근하게 여러분에게 신경을 쓰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학교나 공부와 관련된 공간 안에서도 여러분에게 호감을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꼭 대놓고 고백을 받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연락처를 물어본다든지 대화를 이어가려고 한다든지 괜히 여러분 주변을 맴돈다든지 여러분 입장에서도 저 사람이 나한테 좀 관심이 있나 싶은 정도의 표현을 꽤 많이 받고 계실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애운 자체가 막혀 있다거나 이성이 아예 없는 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의 성에 차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건 아닌데 마음이 가는 사람이 없는 거죠. 소개팅을 해도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조건도 아주 별로인 건 아닌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지 않는다든지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다가와도 싫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굳이 연애를 해야겠다는 생각까지는 들지 않는다든지 분명 주변에서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정작 여러분은 별다른 감흥이 없다든지 이게 여러분이 눈이 지나치게 높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지금 여러분이 굳이 마음에도 들지 않는 사람과 연애를 해야 할 이유가
없는 상태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3번 분들은 현재 연애가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뭐 연애를 싫어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또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 생기면 연애를 해볼 마음은 충분히 있어요. 다만 당장 연애를 하지 않으면 너무 외롭고 혼자 있는 시간이 견디기 어렵고 누구라도 빨리 만나야 할 것 같은 그런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연애가 삶의 최우선 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내 생활도 있고, 내 일도 있고, 내가 해야 하는 것도 있고, 혼자 지내는 시간도 나름대로 잘 보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 있다면 만나보고 싶지만, 좋은 사람이 없다고 해서 굳이 아무나 붙잡고 연애할 생각까지는 없는 거죠. 이 부분이 우리 3번 분들의 현재 상태에서 굉장히 강하게 느껴져요. 연애를 열심히 찾아다니는 사람이라기보다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만나볼 수는 있다 정도의 마음.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연애의 문을 완전히 닫아놓은 것도 아닌 상태. 그래서 소개팅이 들어온다면 굳이 거절할 이유가 없어서 나가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만나본다고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커피 한 잔 마셔보고, 괜찮으면 한 번 더 보면 되고, 아니면 말면 되니까. 그 정도 가벼운 마음으로 나가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보면 여러분 마음이 생각보다 잘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뭐 사람 자체는 괜찮을 수 있어요. 말도 잘 통하고 예의도 있고 직업도 괜찮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데 이상하게 설레지는 않는달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런 상태에서 굳이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괜찮은 사람이니까 한 번 더 만나봐야 하나? 주변에서 다 괜찮다고 하니까 나도 마음을 가져봐야 하나? 이렇게 억지로 마음을 만들어내는 타입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굳이 만나지 않는 거죠. 외로움 때문에 기준을 낮춰야 할 이유도 없고 지금 혼자 있는 생활도 크게 불편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애가 쉽게 시작되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회 중에서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 3번 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 중에서는 아주 강한 뭐 짝사랑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특정한 얼굴이 하나 있는 거죠. 뭐 그 사람과 꼭 잘 되고 싶어서 매일 애를 태우고 있다거나 뭐 그 사람에게 고백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사람 정도면 괜찮은데 싶은 상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새로운 연애를 하게 된다면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 혹은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으면 나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 정도로 마음 한구석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서도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은 크게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뭐 먼저 다가가서 연락을 한다거나 일부러 약속을 만든다거나 뭐 상대 반응을 확인하려고 적극적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그냥 지켜보고 있는 쪽에 가깝지 않나 싶어요. 수동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3번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연애에 대한 마음은 열려 있지만 굉장히 수동적이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연애를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싶고 하기는 하지만 연애를 하기 위해 내가 엄청난 노력을 기울일 마음까지는 없는 상태.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만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생활도 나쁘지 않다 하는 정도. 누군가가 다가오면 살펴보겠지만 내가 먼저 사람을 찾아 헤매지는 않겠다. 이 정도의 스탠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의 메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3번 분들이 만나게 될 다음 연애 상대는 9패일지 6패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의 다음 연애 상대는 유패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유패가 정말 길을 가다가 처음 마주치는 완전히 생판 모르는 사람이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분명히 연애적으로는 새로운 사람이 맞습니다. 과거에 썸을 탔던 사람도 아닌 것 같고요. 전 연인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이미 연애적인 감정을 주고받았다가 멀어진 사람도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패냐 유패냐로 나누자면 확실히 유패 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람 자체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을 가능성이 꽤 높아 보여요. 뭐라고 해야 될까? 연애적으로는 유패인데 인간적으로는 완전한 초면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서로 이름 정도는 알고 있을 수도 있고요. 얼굴을 여러 번 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공간 안에서 자주 마주치지만 굳이 사적인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간단한 인사나 업무적인 대화 정도만 해본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지금 그 사람을 떠올리라고 하면 바로 특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연애 대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인 거죠.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연애적으로 분류해 놓지 않았던 사람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회사 사람이라서 그냥 회사 사람, 같은 학교 사람이라서 그냥 아는 사람, 같은 모임에 있는 사람이라서 그냥 모임 사람, 딱 그 정도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특히 공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적으로 접점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학업이나 공부와 관련해서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취미 모임이나 동호회, 친구들과 함께하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두 사람이 이미 같은 울타리 안에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사적인 관계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이 사람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본 적도 없고, 둘이 단둘이 긴 시간을 보내본 적도 없고, 연애 이야기를 나누거나 서로의 취향을 깊이 알아갈 만한 기회도 없었던 관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정말 별 생각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조차 평가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연애 대상이 아니었으니까요. 사람이 어떤지 굳이 들여다볼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앞으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두 사람 사이에 사적인 접점이 생기게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번 사적인 접점이 만들어지고 나면 관계가 생각보다 상당히 빠르게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오랫동안 조금씩 썸을 타다가 겨우 연애로 넘어가는 모습이라기보다 그동안은 아무 일도 없다가 한번 가까워질 계기가 생긴 뒤부터 속도가 붙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다음 연애 상대는 분명 유패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완전히 새로운 장소에서 갑자기 등장하는 낯선 사람이라기보다는 현재 여러분의 생활 반경이나 사회적인 관계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사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애적으로만 새롭게 발견되는 사람인 거죠.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람과 실제 연애를 시작하게 됐을 때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게 될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입장에서는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사람을 지금까지 연애적인 상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아는 사람 정도로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 특별하게 잘 보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먼저 관심을 표현했던 것도 아니고요. 어쩌면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전혀 모르고 계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쪽을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다르게 보여요.
아마 이 사람은 여러분을 꽤 이전부터 눈여겨보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오랜 세월 절절하게 여러분만 바라봤던 짝사랑이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 정도의 무거운 그림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이 사람을 별 생각 없이 보고 있었던 것에 비해서 이 사람은 여러분을 조금 더 특별하게 의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 괜찮다. 기회가 있으면 조금 가까워지고 싶다. 둘이 따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잘해볼 수 있는 계기가 생기면 좋겠다. 이 정도의 마음은 꽤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괜히 눈길이 한 번 더 갔을 수 있고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격을 어느 정도 관찰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여러분은 이 사람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는데 상대는 여러분이 뭘 좋아하는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략 어떤 성격인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분위기의 사람인지 정도는 계속 눈여겨봤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전에도 몇 번 여러분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잡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잘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마침 둘이 이야기할 만한 상황이 생겼는데 다른 사람이 끼어들었다든지, 연락을 한번 해볼까 했는데 굳이 사적으로 연락할 핑계가 없었다든지, 조금 친해질 것 같다가 다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다든지, 그런 식으로 작은 기회가 몇 번 지나갔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상대 입장에서는 약간 아쉬움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두 사람 사이에 제대로 된 접점이 생기게 되면 이 상대방은 그 기회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냥 어쩌다 친해진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드디어 기회가 왔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조금 가까워지기 시작한 뒤부터 이 사람은 굉장히 공을 들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부터 부담스럽게 들이대는 방식은 아닐 것 같아요. 오히려 여러분이 불편하지 않도록 상당히 조심스럽게 맞춰오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연락을 하더라도 여러분 반응을 보면서 속도를 조절할 거고요. 약속을 잡을 때도 자기 편한 시간만 고집하기보다 여러분 일정에 맞추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의 연애 방식대로 여러분에게 맞추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편안하게 느끼는 방식을 알아가고 거기에 자기를 맞춰 가려고 하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이건 이 사람이 연애 경험이 많아서 능숙하게 한다라는 의미라기보다 여러분과의 관계를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에게 잘 보이고 싶고 여러분이 자기와 함께 있을 때 편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렵게 만들어진 기회를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사람과 연애를 시작하고 나면 생각보다 굉장히 편안하다라고 느낄 수 있겠습니다. 우리 3번 분들이 연애가 급하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가 굳이 내가 연애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도 어느 정도 있었을 수 있거든요. 연애를 하면 상대를 계속 신경 써야 하고 시간을 맞춰야 하고 연락도 해야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혼자 있는 생활이 어느 정도 편안한 분들에게는 연애 자체가 피곤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의 연애는 여러분의 생활 리듬을 존중해 주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연애를 하는데도 이상하게 피곤하지 않고 편안하고 안정된 느낌을 받을 수 있겠다 싶어요. 우리 3번 분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 있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3번 분들은 굳이 힘든 연애를 참고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여러분에게 연애를 계속하고 싶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연애가 여러분에게 부담보다 편안함을 더 많이 줘야겠죠. 이번 사람은 그 조건에 비교적 잘 맞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애쓰지 않아도 되는 연애, 사랑받기 위해 계속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관계,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하려고 계속 시험을 보거나 떠볼 필요가 없는 연애,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번 분들의 다음 연애는 상당히 안정적인 연애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감정이 없어서 편안한 게 아니라 상대가 좋아하는 마음을 충분히 표현해주면서도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편안한 거예요. 좋아하는 마음과 안정감이 같이 들어오는 관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다음 연애 상대는 여러분이 굳이 기준을 낮추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마음에 들어오는 사람, 그리고 관계 안에서도 여러분이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조금 더 자세한 개인 상담,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카사노바 덱 리딩이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채널 링크로 문의 주시면 개인 상담 일정 잡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와 댓글을 통해서 제 카드의 좋은 기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너럴 영상에서 차마 다하지 못한 한층 더 깊고 직설적인 카사노바 리딩은 개인 상담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 다음 연애 상대는 9패일까 6패일까입니다. 먼저 우리 4번 분들의 현재 연애적인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4번 분들은 현재 이성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과 어느 정도 연애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교류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2명 이상 존재할 가능성이 꽤 높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혼자여서 누구를 만나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기보다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어서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런 상태에 조금 더 가까워 보여요. 그 안에는 과거에 어떤 연애적인 감정 교류가 있었던 9패가 있을 수도 있고요. 최근에 새롭게 알게 된 6패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썸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조금 이르지만 서로 관심을 가지고 알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에게 꾸준하게 연락을 해오거나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확실하게 내 연인이다라고 부를 사람은 없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것도 아닌 상태. 어떤 의미에서는 선택지가 조금 많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4번 분들에게는 지금 사람을 만나는 기회 자체가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와 연락을 이어가고 있기도 하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은근하게 호감 표현을 받고 있기도 하고, 또 과거 사람이 다시 생각나거나 실제로 다시 교류가 이어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사람이 여러분 마음에서 건드리는 부분이 서로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한 사람은 현실적으로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직업이나 경제적인 부분이 안정적이고 성격도 무난하고 사람 자체가 크게 문제될 부분이 없고 오래 만나기에 괜찮아 보이는 사람. 주변에 보여줘도 딱히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뭔가 감정적인 끌림이 조금 부족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좋은 사람인 건 알겠는데 설레지는 않는다. 반대로 또 다른 사람은 감정적으로 굉장히 끌릴 수 있어요. 생각이 자꾸 나고 연락이 오면 기분이 좋아지고 상대 반응 하나하나가 신경이 쓰이고 분명히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불안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관계가 안정적이지 않다든지 확신을 주지 않는다든지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혹은 구패라면 이미 한번 마음고생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만나도 괜찮을까 하는 불안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한 사람에게 모든 장점이 몰려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게 좋고 저게 별로고 저 사람은 저게 좋은데 또 이런 부분이 마음에 걸리고, 그래서 누구 하나를 확실하게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음만 따라가자니 현실이 걸리고 현실만 보자니 마음이 안 움직이고 이 둘 사이에서 계속 고민하게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4번 분들 중에서는 연락하는 사람이 여럿 있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일부러 어장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직 누구와도 확실하게 관계가 정립된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 가능성이 동시에 열려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여러분도 아직 누구에게 마음을 완전히 정하지 못했으니까 어느 한쪽을 확실하게 끊지도 못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어쩌면 여러분이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적극성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생각하고 판단을 내리는 데에 조금 지친 상태라고 할까요? 그래서 내가 계속 고민을 하는 것보다 그냥 나한테 가장 확실하게 다가오는 사람을 만나볼까? 내가 계속 고민하는 것보다 누군가가 나를 확실하게 선택해주고 나에게 마음을 보여주고 관계를 이끌어주면 그 사람을 따라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끌리는 사람은 따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장 끌리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충분한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거나 현실적으로 불안한 면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대로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4번 분들은 새로운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도 아니고 특정한 구패만 바라보고 있는 상태도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가능성이 동시에 열려 있고 그 가운데에서 누구에게 마음을 정해야 할지 모르겠는 상황. 그리고 가능하다면 내가 굳이 먼저 선택해서 책임을 지기보다 가장 확실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도 어느 정도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메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4번 분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다음 연애 상대는 9패일지 6패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과 현재 교류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6패에 가까운 사람이 다음 연애 상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서 6패라고 말씀드리는 건 이전에 여러분과 연애적인 교류가 없었던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사귀었던 전 연인이나 예전에 썸을 타다가 멀어진 사람, 혹은 감정적인 일이 한번 있었던 사람보다는 최근 새롭게 알아가기 시작한 사람이 훨씬 강하게 들어옵니다. 이미 여러분과 어느 정도 연락을 주고받을 수는 있어요. 소개를 받아서 몇 번 만났을 수도 있고요. 지인이나 주변 사람을 통해 최근 알게 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예전부터 얼굴이나 이름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최근에 들어서야 개인적으로 교류하기 시작한 사람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여러분과 아직 깊은 연애적인 서사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시 이 사람에 대해서 아직은 모르는 게 많아 보여요. 성격을 완전히 파악한 것도 아니고요. 이 사람이 연애할 때 어떤 모습인지도 잘 모른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람 자체가 괜찮아 보인다라는 정도의 인상은 있지만 속속들이 알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이 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도 아직 겉으로 드러난 현실적인 부분에 조금 치우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직업이 괜찮다, 생활이 안정적이다, 말을 예쁘게 한다, 나한테 잘해준다, 뭐 연락이 성실하다, 주변 평판도 괜찮아 보인다. 이런 부분들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 마음에 완전히 똑쏙 드는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다음 연애 상대가 뉴페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 사람을 처음 보자마자 와, 이 사람이다 하고 강하게 끌리는 모습은 아니에요. 오히려 조금 애매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사람인 것 같기는 해. 딱히 싫은 부분도 없어. 현실적으로 봤을 때 괜찮아. 그런데 설레지가 않네. 마음이, 가슴이 막 뛰지는 않네. 이런 느낌이에요. 누군가에게 소개하면 다들 괜찮다고 할 것 같은 사람이에요.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 야, 그런 사람이면 한번 만나봐도 괜찮지 않겠냐?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뭐 가족들도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사람 자체도 안정적이고 여러분에게도 잘해주니까요. 그런데 정작 여러분 마음 안에서 뭔가 한 끗이 부족한 거죠. 매력이 없다고 말하기까지는 좀 애매하고 싫은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너무 좋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도 이 사람을 꼭 연애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몇 번 더 만나보면 알겠지. 좋은 사람인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알아보자. 이 정도의 생각으로 교류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머리에서는 이 사람을 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마음은 아직 잘 모르겠는데 머리는 계속 이 사람을 추천하는 거죠. 이런 사람 만나면 편하지 않을까? 이 정도 사람이면 연애하면서 마음고생은 안 하지 않을까? 적어도 나한테 애매하게 굴지는 않잖아. 내가 지금까지 감정적인 사람들 만나서 고생했으니까 이번에는 이런 사람을 만나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마음은 크게 반응하지 않는데 이성이, 머릿속이 계속 이 사람을 괜찮은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정도 거기에 설득 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 뉴페는 여러분에게 상당히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 적극성이 여러분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음이 있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람이다라고 해요. 연락도 먼저 자주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만나자고 하는 것도 이 사람이 더 적극적이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힘을 쓰지 않아도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도 어느 순간 못 이기는 척 한번 만나보게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 뭐 이 정도 사람이 이렇게까지 나를 좋아해 주는데 한번 만나보지 뭐. 막상 만나면 마음이 생길 수도 있잖아. 이런 식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4번 분들이 만나게 될 다음 연애 상대는 뉴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입장에서 조건도 괜찮고 현실적으로도 괜찮고 안정적인 사람이겠다 싶지만 어쩌면 감정적인 부분, 이성적인 설렘은 조금 떨어지는 상대.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는 조금은 망설일 수 있는 상대다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사람과 실제로 연애를 하게 되었을 때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흐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흐름 자체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못되게 군다거나 큰 상처를 준다거나 두 사람 사이에 엄청난 사건이 생기는 모습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잘해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럼에도 관계가 오래 이어지기 가장 어려운 이유는 시작부터 감정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감정적인 부분을 내려놓고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선택 자체가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연애를 할 때 현실적인 부분도 분명히 중요해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생활은 안정적인지, 나를 존중해 주는지, 책임감은 있는지,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정만 보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만나는 건 역시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4번 분들에게는 현실적인 부분만큼이나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오래 버티기가 어려운 타입 같아요. 누군가가 나한테 아무리 잘해줘도 내가 그 사람에게 끌리지 않으면 그 관계 자체가 점점 부담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다음 연애가 조금 그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초반에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잘해주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불편함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트를 해도 괜찮고 연락도 성실하게 해오고 여러분이 원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맞춰주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주변에서 보면 오히려 좋은 연애처럼, 이상적인 연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 안에서는 이상하게 감정이 커지지 않는 거죠. 처음에 30 정도였던 마음이 만나면서 50, 70, 90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계속 30이나 40 주변에 머무르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은 더 강해지는데 연애적인 감정은 크게 깊어지지 않는 거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이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불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분명 여러분을 좋아하고 있거든요. 계속 표현도 하고 여러분과 오래 만나고 싶은 마음도 보여주고, 그런데 여러분은 그만큼의 마음을 돌려주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에는 시간이 갈수록 애정이 아니라 미안함이라는 감정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까지 나한테 잘해주는데 나는 왜 이 사람을 그만큼 좋아하지 못하지? 이 사람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너무 나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데이트 약속이 잡혀도 설레기보다는 의무감이 먼저 들 수 있습니다. 연락이 와도 반갑다기보다는 답장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무감이 먼저 들 수 있고요. 상대가 보고 싶다고 하면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사람과의 연애 자체를 조금 숙제처럼 느끼기 시작할 것 같아요. 이게 참 사람을 피곤하게 하거든요. 상대가 차라리 나쁜 사람이면 마음이 편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헤어져야겠다. 이렇게 헤어질 이유나 명분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 나한테 잘해주고 사람도 괜찮고 그래서 헤어질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점점 만나기가 버거워지고, 그래서 이 연애 자체가 여러분에게 숙제처럼 느껴질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런 사람을 놓치면 후회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더 만나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카드에서는 시간이 해결해주는 그림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만나면 만날수록 여러분의 마음이 더 분명해지는 쪽에 가까워요. 아, 나는 이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사랑하는 건 아니구나. 내가 편한 사람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다르구나. 상대가 나를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이걸 어, 굉장히 깊게 깨닫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여러분에게는 꽤 씁쓸할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끌리는 사람을 만나서 마음고생을 하기보다 나한테 확실하게 잘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더 편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면 안정적인 연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 사람을 선택한 건데 막상 만나보니까 안정적인 것과 행복한 것이 반드시 같은 건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점점 여러분이 이 관계에서 마음이 멀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결국에는 관계를 정리하는 쪽으로 마음을 먹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텐 소드 카드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이 마무리는 상대방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꽤 큰 상처를 남기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4번 분들은 앞으로 연애 대상을 선택할 때 현실적인 부분만 너무 크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현실을 무시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4번 분들 같은 경우는 사랑받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타입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상대가 여러분을 정말 많이 좋아한다고 해서 그 마음 하나로 연애를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실제로 어디로 가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9패든 6패든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이성적인 매력이 느껴지는 사람인지,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지, 마음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사람인지를 꼭 중요하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조금 더 자세한 개인 상담,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카사노바 덱 리딩이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채널 링크로 문의 주시면 개인 상담 일정 잡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와 댓글을 통해서 제 카드의 좋은 기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